생각은 밝게, 계획은 꼼꼼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매우 낙관적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지금 부족하지만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니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낙관적인 사고가 가진 사람이 성공으로 성큼 갈 수가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가 필요하다. 조금은 단세 부족이고 저돌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다시 한번 해보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소멸을 걷어붙일 만한 사람에게 새로운 일의 리더 역할을 맡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예측하고 그 일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대략적인 판단을 세운다. 숱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때 비관론자들은 금세 앞길을 예측하고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그 일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서 단정 지어버린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하고 말하며 비웃거나 이익도 없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비관론자의 의견을 들으면 그걸 뜻하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중간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곤혹스러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말씀은 손익을 따지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묵살되고 만다. 아니, 아이디어를 낼 여지마저도 없어지고 만다. 아이디어를 낼 여지도 없어졌다. 낙관자는 그 반대라.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전망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는 추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려는 강인한 힘이 있다. 그 앞이 아무리 진흙투석일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앞에 진흙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조심해서 걷게 된다. 흐뭇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비관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낙관론자는 추진력이 강하지만 때로는 폭주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중하고 차분하게 일을 짚어가는 비관론자에게 언제 있을지 모를 리스크를 상정하게끔 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낙관적으로 구성하고 비관적으로 계획하며 다시 낙관적으로 실행한다. 이것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자 교세라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신제품을 개발해온 원칙이다. 비관적으로 계획을 하며 다시 낙관적으로 실행을 한다. 그래요? 혁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인세라믹 기술의 혁신의 선구자.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찬사를 받은 이유는 딱 하나다. 바인세라믹에 쏟은 열정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강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축적된 기술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강렬한 의지. 강렬한 열망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저 영역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난간을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된다. 등불 하나 없는 깜깜한 밤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한 발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어떨지. 그러나 들딱에서 몸을 웅크리고 뒷짐을 진 채 방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교세라는 바인세라믹 업계에서 기술도 설비도 인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꿈만 아는 채 출발한 후발주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세라는 성공했다. 물론 획기적인 혁신이 단 1~2년 이루어질 리는 없다. 오히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포기한다면 어떤 일도 이뤄낼 수가 없다. 성공할 때까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비즈니스 성공할 때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힘겹게 태양전지가 교세라의 주력 사업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우직하게 앞을 내딛고 3년, 5년, 10년 동안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가는 모습이 마치 거북이 같다거나 촌스럽고 비효율적이라고 비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소한 노력과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성과 없이 무슨 소용이지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매일 방심하지 않는 힘과 창의적인 고민이야말로 혁신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지도이자 성공하는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실제로 나 자신 같아. 나는 남들을 얻어먹고 학력이 높지도 않고 능력도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애썼고 바인세라믹 연구에 뛰어드는 순간에 정말로 바인세라믹이 너무나 좋아서 푹 빠져들었다. 그리고 납품을 의뢰한 회사의 까다로운 요구에 응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선구자로서 기술의 혁신, 하루하루 더딘 걸음이지만 진정한 창조와 성공을 낳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믿고 옮긴 것이 전부였다. 하루하루 내리는 걸음은 꿈뜨고 어설퍼 보이지만 그것이 꾸준히 쌓인다면 발전은 무한히 커지고 결과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정성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 교세가 그랬듯이 말이다. 낙관적으로 구성하고 비관적으로 계획하며 다시 낙관적으로 시행한다. 이것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방법이자 교세가 지금까지 이어온 신개발 시스템이다. 낙관적으로 추진 또 비관적으로 계획을 한다. 비관적으로 구상, 계획, 실행. 내일을 위하는 인생의 방정식. 인생과 일을 대하는 나의 가치가 하나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인생과 일은 능력과 열의와 사고방식이다. 능력과 열의와 사고방식. 중학교 입학시험, 대학교 그리고 취직에서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더구나 입사한 회사는 망하기 직전이었고 아무런 지원도 없는 홀로 배치되었고 그에 그들도 보지 않는 공장의 허름한 창고에서 처벌을 내리렸다. 능력도 지원도 하는 일마다 꼬이는 그러나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무엇이 필요한가? 주위를 보면 일이나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보다도 좌절하고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나는 늘 그들 보면서 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 거기는 뭔가 법칙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교세를 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나름의 인생과 일은 능력과 열의와 사고방식이라는 인생 방정식이 고안해냈다. 그리고 방정식에 따라서 일에 전념하고 인생을 걸어왔다. 열정, 열의, 그리고 사고방식,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 방정식 인생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능력, 열의, 사고방식을 들고 있다. 먼저 능력은 선천적인 지능이나 운동신경, 건강 등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능이다. 우울한 지능을 가지고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능력은 각각 의지와 책임과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받은 지능이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이 능력을 0점부터 100점으로부터까지 점수를 매겨보자. 그리고 능력의 열의를 곱한다. 열의는 다른 말로 후천적인 노력이다. 이 역시 의욕이나 패기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 일에 대해서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까지 개인차가 있고 능력과 마찬가지로 0점부터 100점까지 폭이 넓다. 다만 열의는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가 있다. 열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후천적이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덜해도 우수한 능력 즉 90점의 사람이 있다고 치자.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과신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열의는 30점 정도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는 2700점이다. 2007. 내 재능은 기껏해야 평균 약간 넘은 수준이니까 능력이 60점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재능이 열심히 노력해보자 하면은 곱하기 하면은 점수는 5400점이 된다. 타고난 능력은 대단하지만 후천적인 열의가 부족한 사람에 비해 2배 뛰어난 것이다. 사고방식에도 여기서 꼽혀보자. 사고방식이 잔뜩 그러고 믿으면서 하는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양의 사고방식, 반대로 세상을 타도는 일확천의 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음의 사고방식이란 자꾸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열의가 있어도 인생이 마이너스 상태로 머물 것이다. 이는 끔찍해지죠. 60점의 능력과 90점의 열의를 가진 사람이 90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방정식 점수는 무려 48만 6천 점이 나온다. 능력과 열의의 수치가 들어도 사고방식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즉 마이너스 1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방정식의 점수는 마이너스 5,400점이 되고 말아버린다. 사고방식 1점 마이너스 1이라면 실제로 벤처기업 경쟁자들 중에서 일반적인 우수한 능력이 넘치는 열의를 갖고 천급의 회사에서 성장시켜 한순간에 거대한 부를 거머쥐었지만 욕심을 부른 찰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적지가 않다. 이런 의미의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확신을 한다. 90년에 걸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앞선 인생 방정식은
삶을 사는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진리이자 이 좋은 인생을 걷기 위해서 생각하는 좌우명이라고 확신한다. 오늘도 습관처럼 출근하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가? 당신이 꿈꾸는 일과 삶의 미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지 마라. 모두 함께 기쁨을 긍정적이고 선의를 베풀고 배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허하고 이기적이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좀 성경적인 내용과 아주 맞는 말씀들이 많이 있군요. 옹균이는 김용경은 일본어 전문 번역가였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 책이 나온 41세까지 초판에서 41세 발행. 야, 초판이 1세가 2021년이었는데 23년 7월에 41세까지 책이 엄청나게 나갔다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떨어지고 싶다. 23살 전에 인생을 폐부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산하는 것이 어디 가나 똑같을 것이다. 도망쳐서는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없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이렇게 당신은 살아있는 경영신, 대한민국 CEO들의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 영월이 가족과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가? 김봉준 의원 형제들 의장이 책 읽는 방법에 저자가 직장생활 10년 차에 접어들어서 모르고 나는 왜 일하는 걸까? 라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책을 만났습니다. 일하는 자신을 쓰러내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회사를 장주했거나 방황하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을 이정표를 찾아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 형제들 의장 김봉진 책 잘 읽는 방법이 저자